사실 그래서 팀원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인사적인 미팅을 할 때 저희끼리도 막 그런 피드백을 하기도 해요. 좀 생각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근거가 없고 논거가 없고 이거 뭐 그냥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안 될 것 같은 게 설명 없고. 사람 대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물이랑 다른 것은 생각한다는 거, 관점을 명확히 가진다는 거, 그걸 얘기할 수 있고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본인만의 관점을 항상 갖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의 세대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본인만의 의견을 뚜렷하게 갖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거 같냐면, 일단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신념이 틀리는 경우도 많고, 매체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찾아보면 나의 A라는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또 내가 B라는 행동을 또 정당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만의 이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그렇게 나만의 관점을 확실하게 갖고 말하기가 좀 두려운 상황들에서 좀 직면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질문이네요. 나만의 의견을 가지기 되게 힘든 세상이 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세대가 다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인포메이션 에이지였다고 치면은 지금 널리지 에이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차이가 거기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인포메이션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내가 빨리 해가지고 나만의 널리지로 만들고 나만의 의견으로 만드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일단은 널리지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틀릴 줄 아는 용기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빅션, 자기 확신의 핵심은 1번은 so what, 그래서 뭐 제 의견을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스스로 명확한 근거를 좀 가지고 있는 거, 나만의 생각의 딱 chain of thought,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articulate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 스토리텔링이랑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나만의 생각을 articulate,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스토리텔링. 결국 스토리텔링도 이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장인 거죠.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나의 주장입니다. A라는 팩트가 있으면 누군가의 화자의 관점과 목소리로 스토리를 텔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저한테 너무 좋은 어드바이스인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설명을 깔끔하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이러고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켰는데 못하게 됐어요. 뭐 현실적으로 이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랑 그냥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자세랑 보스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 로직과 스토리텔링이 확실히 되어 있으면 이거를 맞습니다. 상사 입장에서 볼 때도 성장의 과정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그 스토리텔링과 그 의미를 뽑아내는 그런 주체적인 관점이 없다면 얘는 일도 못하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행동과 판단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는 게 참 좋은 어프로치겠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팀원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인사적인 미팅을 할 때 저희끼리도 막 그런 피드백을 하기도 해요. 좀 생각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거 그 실제로 이런 피드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근거가 없고 논거가 없고 이거 뭐 그냥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안 될 것 같은 게 설명 없고. 사람 대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물이랑 다른 것은 생각한다는 거, 관점을 명확히 가진다는 거, 그걸 얘기할 수 있고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은 할 텐데 이게 생각을 하는 거랑 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된 상태에서 전달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확실히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맞습니다. 표현 중에 I believe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I believe because 땅땅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팁이긴 한데, 모셨던 인도 부사장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좀 천재적으로 말씀을 좀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걸 진짜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해서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오바마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그런 뭔가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거, I believe, 그렇게 얘기 강렬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 진짜 여기에 연계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모든 것은 기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퍼포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터테이너고 무대가 있는 거고, 결국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즐기면서 기세 있게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어떤 인더스트리든. 저희 밴드는 연주를 잘하는 밴드가 아니에요. 저희보다 연주를 잘하는 밴드는 세고 셌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이 있고, 그 당시 뭐 지금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밴드다라고 하는 이상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쫄지 않고 자신감 있게 미친 듯이 그냥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세, 미친 듯한 기세, 즐길 줄 아는 기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기 들으면서 지금 딱 생각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World was built by people no smarter than you. 제가 이런 의견을 못 낼 때 저한테 이 메시지 던지면 좋겠다고 지금 느낀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물론 엄청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 마인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혁신이 가능했겠다. 왜냐면 또 혁신하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이러려면 기존의 무언가, 기존의 누군가가 생각했던 것들을 부시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원래 했던 사람들 생각이 있었겠지라고만 한다면 사실 발전이라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인드 자체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하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내가 좀 더 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내 기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기성님이 하신 말씀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죠. 굉장히 확신에 차고 기세 있게 하라고 얘기해놓고서 그 다음 조언은 뭐 틀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조언이 굉장히 상반될 수 있는데, 이 상반됨이 이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유연함을 상징하거든요. 용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점.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거에서 일단 바뀌려면은 본인만의 스탠스가 또 있어야지 또 바뀌는 거다 보니까, 세게 내 의견도 표출하지만 내 아이디어가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또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에 대한 말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좀 알고 하면서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틀렸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를 공부하는 거죠. 그것도 능력과 기술인 것 같아요. 저희 밴드 노래 중에 Every Time We Fall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좀 유명한 명언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 노래에서 썼던 건데, 삶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문구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노래 제목도 Every Time We Fall로 짓고 앨범 제목도 Every Time We Fall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만의 원칙,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약간 소년 만화 같은 어프로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쓰러질 수 있지,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지. 제가 또 느끼는 게, 그 전에 내 결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없었다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없다라고 인식이 돼버리면은 일어나기가 힘든데,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이 사람이 이 순간에는 최선의 결과를 했구나라는 걸 인식이 이제 돼야지 또 동료들도 함께 할 수 있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용서하고 나의 실패를 큰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전에 그 스토리텔링과 준비가.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평가 자료를 들고 오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해드렸던 건 뭐냐면 그분들의 스토리텔링을 제가 짜드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진짜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저한테 우리의 1년은 이랬어요 라고 정리해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논거와 스토리텔링이 빠져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팝업을 2번 했는데 저쩌고. 근데 우리가 팝업을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잡아드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본인 업무의 의의를 되게 찾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세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